자,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고전이죠. 바로 작은 아씨들. 근데 이 소설이 그냥 네 자매의 성장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저랑 같이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시죠. 이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현대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와, 이 소설 첫 문장부터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충분한데 만족하지 못했다. 바로 이 문장이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서 오는 걸까? 네 자매의 여정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마치 가문의 네 자매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금자리라는 아주 끈끈한 유대감 속에서 함께 자랐는데요. 어머니는 이들의 삶을 온유한 가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참 멋진 말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사랑만큼은 넘쳐났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보금자리 안에서 네 명의 소녀는 각자 전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개성 넘치는 네 자매 한 명씩 만나볼까요? 먼저 마지 매그는 현모양처가 꾸민 굉장히 전통적인 여성상에 가까워요. 반면에 둘째 조는 그야말로 집안의 아들 역할을 하는 말괄량이 작가지망생이죠. 셋째 베스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게 가족의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고요. 마지막으로 막내 에이미는 우아함을 사랑하는 아주 야심찬 예술가입니다. 어때요? 시작부터 각자의 길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여러 인물 중에서 가장 먼저 정말 불꽃 같은 인물이죠. 당시 시대의 모든 관습의 정면으로 이건 아니지 라고 외쳤던 바로 둘째 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대화 한 토막이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쵸? 사회가 요구하는 숙녀다움을 거부하는 조의 반항적인 정신은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툭툭 부딪힙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좁은 틀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조의 마음속에는 이런 좌절감이 있었던 거예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녀의 거대한 야망과 열정은 사회가 여성에게 만들어 놓은 그 좁은 상자에는 도저히 들어맞지 않았던 거죠. 조는 그래서 끊임없이 더 넓은 세상을 갈망했습니다. 조가 세상의 틀을 부수려고 했다면 마지 매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전통적인 길처럼 보이지만 이건 결코 수동적인 수능이 아니었어요. 매그가 스스로 내린 아주 의식적인 선택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매그가 화려한 파티에 갔는데 주위에는 온통 사치스러운 것들 뿐이에요. 그 속에서 자신의 소박한 옷차림이 초라하가 느껴지면서 잠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매그는 오히려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매그는 결국 어머니의 이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물질적인 부유함보다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그녀의 선택 역시 조의 선택만큼이나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두 자매의 길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한 명은 세상 밖으로 나가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 하고 다른 한 명은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죠. 이 둘의 상반된 선택이 바로 야망과 가정 사이의 긴장감이라는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조제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길이 있거든요. 예술적 야망과 사회적 현실 사이에서 아주 영리하게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인물, 바로 막내 에이미입니다. 에이미의 별명이 작은 라파엘로였대요. 그만큼 그림에 재능이 넘쳤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재밌는 건 그냥 몽상가적인 예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규칙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아주 현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말이 에이미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보여주죠. 언니조처럼 시스템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 시스템 안에서 영리하게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했던 겁니다. 조와는 또 다른 방식의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존재감을 가진 자매죠. 세상 밖으로 나아가려는 언니들과는 달리 묵묵히 가족의 중심을 지켰던 셋째, 베스의 이야기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가장 부드럽지만 아마 가장 깊은 울림을 줄 겁니다. 베스는요, 뭐랄까, 가족의 도덕적인 나침반 같은 존재였어요. 자매들이 막 싸울 때면 조용히 노래를 불러서 다툼을 멈추게 하는 그런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평화롭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베스가 그만 성홍열에 걸려 쓰러지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자매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줘요.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돌아보게 하고 베스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베스가 아파서 곁에 없을 때 비로소 모두가 깨달은 거예요. 베스의 그 조용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자신들의 세상에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요. 그녀의 존재감은 아주 조용했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도 컸던 거죠. 자, 이렇게 네 자매의 각기 다른 여정을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 19세기 이야기가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이 소설이 정말 위대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성에게 올바른 삶의 방식은 딱 하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 독립적인 작가의 길, 사랑스러운 가정을 꾸리는 길, 예술과 현실의 균형을 찾는 길, 그리고 헌신하는 길. 이 모든 길들이 다 의미 있고 동등하게 가치 있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결국 작은 아씨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이 메시지 때문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다. 너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족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깊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마치 가의 네 자매, 조, 매그, 에이미, 베스를 통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자매와 가장 닮아 있나요?